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투매가 다시 이어지면서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어제장 큰 변동성을 보인 뒤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다시 한번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양시장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2,300선 무너졌고요. 코스닥도 2%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820선 중반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동반 매수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이후 시장에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간밤 10%가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LG화학이 1%,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3%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니콜라 급락의 영향으로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어제 강했던 자율주행차 같은 자동차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IPO 추진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올해 안으로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 상장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24, 한국금융지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총상위주 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도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힘든 장에서 조금이나마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주챔쇼가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2,300선 부근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830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라기보다 요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학여행을 우리 어릴 때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분들을 5가지 부류로 제가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수학여행 가게 되면은 휴게소에 자동차가 좀 멈출 때가 있죠. 버스가 딱 멈춰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출발하지 않고 있어요. 버스 기사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첫 번째 부류 학생들은 버스에 앉아 있자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 일단 앉아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부류는 야 너무 갑갑하다 일단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문 앞에서만 우리 잠깐 이렇게 바람을 쐬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문 앞에서만 서성거리는 어떤 부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역시나 휴게소에 가면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또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야 놀자 조금은 노는데 항상 버스가 보이는 곳에 있다가 출발할 것 같으면 뛰어가자 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예 그냥 뭐 정신을 놓고 노는 쪽이죠. 오락실에 가서 놀거나 아예 버스가 출발하든 안 하든 우리 놓고 절대 안 간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 네 번째 부류가 있을 거고 다섯 번째 부류는 앉아 있다가 갑갑해서 나가서 노는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섯 부류로 나눠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금화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본다면 현금화를 한다라는 그 부분들은요. 결국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 앉아 있자라는 부류고요. 현금화를 한 50%에서 80% 정도까지만 해놓고 나머지로만 주식을 하되 단타 개념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기사님이 오면 바로 그냥 타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뭔가 놀고 있는 분들 있죠. 뭔가 빠졌을 때 그때 정리해도 괜찮다. 매매를 해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빠질 때 손절할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그런 학생들 보면 버스 놓쳐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기 시작할 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 번째 부류 놀다가 빠지는 거 보고 정리해야지 라고 했으면 지금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네 번째 부류인데요. 네 번째 부류는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놀고 있기 때문에
됐다 망해도 내 탓이지 뭐 버스가 가도 내 탓이지 뭐 여기 그냥 혼자 남지 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근데 네 번째 부류는 시장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결국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거나 뭔가 조정이 나오거나 위험이 생겼을 때는 그대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힘드신 분들이 다섯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현금만 해놓고 잘 기다리다가 최근에 매수하시거나 최근 장에 매수를 해가지고 경거망동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두드려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안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내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현금화를 해놓고 잘 기다렸던 분들은 다소 조금 심심하고 지루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화 해놓고 기다렸으니까 빠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데 라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지수로 딱 따져본다면은 2275포인트죠. 2275포인트가 오늘 장중에 만약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또는 다음 주 또는 내일이라도 약간 무너지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장대 음봉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2275포인트를 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가 만약 2275를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겁니다. 위쪽 24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죠. 저는 뚫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많은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는 거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에서 배터리데이에서 뭔가 기대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또는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야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유를 이제 와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고 거품이었기 때문에 그게 빠지고 있는 것뿐인 거지 거기에 이유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냥 현금화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단타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일 텐데요. 저는 추가 매수는 지금은 너무 섣부르다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역시 2275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아주 희소식이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2275포인트가 무너진다면은 그 이후에 다시 저점을 잡고 올라올 때라도 탈출해야 되지만 그때 탈출을 뭔가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뭔가 손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할 때는 없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경고해드렸을 때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자, 그 감수하는 자세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줄여는 드릴 수 있지만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는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늦은 김에라도 정리를 좀 잘 하자라는 조언을 총체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금화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요즘 같은 조정장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추가 매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2275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종목별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PC 시스템인데요. 네네. 24,400원에 27%인데, 네. 항상 방송은 보고 있는데 전화하면 좀 야단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그런데 오늘 또 멘토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밑에 더 잡지 마라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잡고 싶거든요.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놨거든요. 아, 네네. 네. 현금화를 많이 해 놓으셨고 이 종목을 조금 더 가지고 가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AP 시스템 24,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일단 AP 시스템이라는 기업 자체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현금화를 잘 하셨다면 혼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현금화를 해놨는데 AP 시스템을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지. 네.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라든지 종목을 잡은 거라든지 네.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훌륭해요.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추가 매수 막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 네네. 좀 추가 매수 하게 되면은 매수 단가 떨어지니까는 뭔가 손실률 줄어드니까 추가 네.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할 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내려갈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 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청자님은 내가 매수한 게 24,400원이다 보니까 손실률이 지금 한 15%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막 15% 이렇게 10%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나의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네. 시장은 반등 나갈 기미도 안 보이고 요 종목도 지금 바닥을 잡았다는 기미가 아직은 안 보여요. 아, 그러면 네.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고 네. 내가 얼마에 샀던지 간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앞으로 바닥을 잡아준다면 그때 하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는 2275포인트가 지지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겨우 횡보세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지가 안 되면은 우리가 흔히 주식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쌍봉이 네. 나와요. 지금 TV 보시면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네.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지금 아래쪽,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등 나왔던 자리 아래쪽에 지금 거의 다 왔죠, 그죠? 예. 이 자리가 무너지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는 자리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하고 싶었는데. 하면 안 돼요. 예, 그 멘토님하고 그 연결 한번 하고 하려고.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좀 하기 전에 이렇게 전화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잘하셨고, 저는 좀 더 네. 기다리자. 지수가 좀 더 바닥 잡으면 된다 싶은데, 추석 지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네, 보기엔 추석 알겠습니다. 지나기 전까지 바닥 안 잡힐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추석 지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추석 지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아. 궁금하세요? 저 유니센이요. 7,887원 30%입니다. 네, 유니쌤 7,88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상 가격에 손절하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예, 제가 고점에 잘못 들어간 거는 이제 제가 아는데 이제 혼날 각오하고 전화하긴 했지만 네. 이제 이거를 사고 제가 이거를 처음 지금 주식을 하는데 요거를 추천받아 샀는데 네네. 요거를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반성하면서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종목 어쨌든 손실 없이 매도를 하고 싶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상담한 것 중에서 제일 신박한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제가 자세. 산 이후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완벽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반성하는 자세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사람이 반성을 하면은요, 변할 수 있어요. 제 방송 분량을 다 뺏어가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너무 잘 반성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그죠? 뭔가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느꼈다는 건 앞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앞으로 느끼시고, 요렇게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지켜보면 올라가면 내려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매수하면은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잘 깨우쳤고, 그리고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려갈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럼 올라가기 직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럼 올라가기 직전은 언제 나오냐면요.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시장을 봐야 돼요. 예. 예, 우리가 시장에 대한 무시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장 빠지면 종목이 그냥 막 힘없이 빠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코스피, 코스닥을 먼저 보고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때요?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예. 빠지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유니셈이 어떨까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시장이 괜찮았으면 아마 시청자님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는 한 9,000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흐름이 그래요. 근데 시장이 빠지니까 얘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종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매수가가 저렇게 높지 않았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고 어쨌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시장이 바닥 잡을 때 하는 건데요. 아까 네. 제가 코스피 지수에서 몇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앞에 제가 혹시 전화 연결될까봐 소리를 줄여서 그랬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2275포인트. 예. 예, 2275포인트가 지지가 되면은 지난 저점 자리를 딱 지켜주는 거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근데 가능성이 낮다고. 예, 가능성이 낮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무너지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가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자라는 개념이니까 2275포인트가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2275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더라도 다시 전화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네. 명절 이후예요. 명절 이후에 뭔가 가닥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절 이후에 2275 지지가 됐다면 7,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예. 근데 만약에 2275가 지지가 안 됐다 이러면 한 6,000원이나 5,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기까지 네. 그냥 내려가게 되면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예. 그 전에 추가 매수만 해놓으면 반등 때 탈출이 가능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좀 짜고 매매할 수 있도록 제 방송 많이 보시면서 공부 많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는 코스피 지수가 2275포인트가 지지가 됐을 때 7,000원 이하에서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지수 흐름 보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요. 네, 83,500원에 25%요. 네, 83,500원에 비중 25%요. 예, 예.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7월 달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전번에 전문가님하고 상담을 한번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혼날까 싶어가지고 75,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혼날까 싶어가지고 뭐 전화를 계속 못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조문관님 SK하이닉스 8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이신데 이제 수익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일단 상담에 앞서서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많이 혼냈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오늘 좀 되고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혼나면서도 찾아주신다는 건 실력을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75,000원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그죠? 예, 예. 네, 거기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하려면 거기서 해야 된다는 조언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현찰이 없어가지고 그죠? 못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있을 때 현찰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추가 매수를 못 해요, 원래. 예. 지금 시청자님 계좌에는 현금이 많나요, 적나요?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한 50% 이상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다른 종목을 지금 SK 하이닉스만 들고 계신 거 아니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25%밖에 안 샀으면 75%는 다 현금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럼 현금을 들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 매수 못한 거 좀 아쉬운데, 뭐 어쨌든 추가 매수 못했더라도 좀 가져가시면서 저는 한 9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요즘에 이렇게 또 목표가를 막 슬슬 그 증권가에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낮추면은 사야 되고 올리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예. 안 그래도 네. 항상 방송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한 번씩 실수할 때 전문가님이 막 하도 혼나가지고 제가 뭐 혼내는 게 뭐 시청자님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 알고 돈을 있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예, 그 사놓고 나니까 75,000원까지 떨어진다고 막 뭐라 그러길래 진짜 맞더라고. 7월 달에 샀거든요. 네, 그죠?
떨어질 건 예, 떨어져요 항상. 그래서 예. 떨어지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기업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어찌됐든 올라가는 종목이긴 한데 크게 안 갈 것 같고요. 한 9만 원 예.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혹시나 얘가 만약에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까지 또 떨어지게 되면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본전에서 다 팔아야 될까요?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 답이 있어요. 팔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오면은 매도하시면 되면 왜냐하면은 또 떨어지면 또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까지 내려와서 만약에 83,000원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들고 가지 말고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아래쪽 뭐 7만 원이라든지 뭐 7만 5천 원에 다시 사면 되니까 그게 오히려 네네. 수익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9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자는 전략 드려볼게요. 아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많이 예. 주세요. 겁내지 마시고.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9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고요. 매수가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더 낮은 가격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화인데요. 네, 한화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0,200원에 20%입니다. 네, 32,20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예.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기업도 좋은 기업 같고 또 많이 안 올라서 네, 계속 갈 것으로 생각하고 샀는데 네, 예, 사놓고 보니까 그 물적 분할이라고 이제 공시가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악재인가 또 이제 그 지금 계속 하락 중인데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가 또 앞으로 또 놔두면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네. 9월 7일부터 계속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적 예, 분할 그날 이슈도 샀어요. 네, 네. 그러세요. 네, 물적 예. 분할 이슈도 궁금하시고 손실이 없이 나오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한화 3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그냥 LG 화학도 그렇고요. 네. 하나도 그렇고 주주들한테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기업한테는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왜 우리 생각 안 해주냐라고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결국 책임을 물을 그런 내용이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안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기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똑똑해져가지고 사기 안 당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한화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이 안 올라가서 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올라왔을 때 사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당장에서 뭐 좋은 긍정적인 그 상황을 기대해 보기 좀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니콜라라던가 이런 수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악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본전가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요, 저는 조금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간이 난 여유가 한 2, 3년, 4년, 5년 정도 가져가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은 대응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가요? 최소 시간 2년 이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는 없어요. 그러면은 손실 각오하시고 좀 나오는 게 좋은데요.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네. 조금이라도 일시적 반등이라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매수가가 높다고요.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매수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시청자님 반등 나오는 게 궁금했잖아요. 그죠? 예. 오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늘 나와서 27,000원까지 가면 정말 좋은데 그럼 한 13%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얘가 12,000원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반등 나와가지고 한 20% 올라와도 15,000원밖에 안 돼요. 반등이라고 하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올 건가가 어디서 나올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반등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내려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밑에서 반등 나와봤자 시청자님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대응을 해보고 지켜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당장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준가가 지난번에 상승을 했던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22,000원짜리거든요. 네. 그래서 22,000원짜리가 지난번에 슈팅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디딤발을 딱 딛고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22,000원짜리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매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떨어지더라도 22,000원까지는 지켜보고 저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탈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만약에 22,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한 15,000원이나 17,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손실률이 그렇죠. 너무 크잖아요, 못 그죠? 버티죠. 예, 근데 괜찮아요.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현금만 있으시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버리면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3만 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못 버텨요, 손절해야지 하는데 추가 매수만 잘 이용하게 되면 탈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뭐 본전이든 예, 예, 예.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든. 예, 예. 그래서 혹시나 17,000원까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추가 매수하기에는 적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17,000원 정도까지 혹시나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2년까지 안 걸리더라도 뭐 10% 손실권 이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짜드릴게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비싸게 샀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사지 마세요. 예, 예. 예, 이렇게 급등하거나 차트 딱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막 쭉쭉쭉쭉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있죠. 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아프시더라도 손실을 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내가 대응만 잘하면은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22,500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만약 22,500원 반등 나오면 26,000원이나 7,000원쯤에서 다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22,500원에서 지지가 나오면 26,000원이나 7,000원쯤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지지가 나오지 않고 17,000원까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그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1차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원 시스템인데요. 1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십니다. 이 종목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뭐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쌍봉 모양을 만들거나 그리고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지가 되는 어떤 저점 자리가 발견이 되었다. 눈으로 보면은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내려가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손절 의견 드릴게요. 네, 손절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은 6,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태광이라는 기업은 전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죠. 사실 뭐 전망이 좋은 기업도 아니고 또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도 아니고 아닌 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에요. 배관 만들거든 그런 기업이라든지 뭐 시공, 플랜트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 뭐 수급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가 하면은 거래량도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들어온 적이 많이 없어요. 그 말은 이런 종목을 저가라고 해가지고 사놓으면 좀 이득이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면서요. 뭐 태광에 뭐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거나 뭐 연구를 내가 많이 해서 확신이 있다면 가져가셔도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옴니 시스템입니다. 옴니 시스템은 2,6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지수가 오르면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옴니 시스템 이 기업도 사실 코로나19 뭐 방역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 종목이죠. 그러면 급변동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등도 많지만 급락도 많은 종목인데 2,630원에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굳이 이 종목을 투자를 왜 하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스스로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내가 옴니 시스템을 문현진이가 아무리 뭐라 해도 가져갈 의미가 있다, 가져갈 이유가 있다 하시면 가져가시고요. 그거 아니면 지금 당장 정리하셔서 현금 들고 있다가 다른 종목, 좋은 종목을 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매도 후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은 15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다면 이제 쌍봉이라든지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상승세가 나오고 빠지고 올라갔을 때 이 저점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역시나 지금 저점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더 손실날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만 5천 원 자리가 손절 자리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고 저는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에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 정리가 힘드시면 13만 5천 원 자리를 손절 자리로 잡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13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빠지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도 괜찮아요. 좋은 기업인데 지금 당장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만도는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좋다고 했었어요. 작년 뭐 올 초부터 해가지고 빠지면 더 사도 되는 기업이니까 막 사세요라고 했던 그런 기업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만도 이쪽 저는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이 있으니까 굳이 만도에 좀 목숨 걸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만도 전망은 좋긴 한데 가격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하락했을 때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13,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관련주기도 하고요. 뭐 갤럭시 뭐 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접히는 핸드폰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긴 한데 당장에 이게 올라갈 뭐 가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출시한다고 했을 때 출시가 임박이니까 사야지라고 매수하셨다면은 그거 뒤늦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차도 아니고 이미 다 지나가가지고 뭐 이제 막 탈 필요가 없는 차를 타신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실을 좀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인터플렉스가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10,000원이나 뭐 한 9,000원, 8,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추가 매수를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유하셨다가 반등 시 일단은 본전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 시간 많이 걸린다라는 거 각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데요. 매수가에서 이제 보유하셨다가 매수가에서 문의를 다시 주시거나 10,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플렉스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모두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덕전자고요. 네네. 11,700원이고 네. 30%요. 네, 1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쯤 추가 매수 시점이 있는지 그게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계속 기다려 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대덕전자 11,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다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뭔가를 가르침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배우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덕전자도 지금 딱 눈에 보이거든요. TV 보세요. 지금 보시고 계세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볼게요. 네. 제가 선을 2개 그어놨거든요. 네. 지금 위쪽에 있는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까만 선이 오늘 계속 강조했던 저점이에요. 네네네. 저 자리가 무너지면 제가 뭐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드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안 배우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지금 한 4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차트상으로 잘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않다. 지난번에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던 자리에서 맞고 올라가야 되는데 맞고 내려간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저런 자리가 무너질 땐 뭐 해야 될까요? 더 사야 될까요? 손절해야 하는 자리일까요? 손절해야 되는 자리. 그걸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 저 없으면 매매 안 하실 거예요? 저 없어도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매매하는 거예요? 제가 매매하는 거. 그렇죠. 누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럼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결이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데서 막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대덕전자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을걸요. 이런 데 사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해가 되세요? 예.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제가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근데 차트고 뭐고 간에 대덕전자가 앞으로 비전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라는 거 우리가 보는 이유가 통계인 거잖아요. 이때까지 봐오니까 이런 흐름 나오니까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10개 중에 9개가 되더라라고 하면 그런 자리는 비전이고 뭐 앞으로 전망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차트거든요. 네네. 차트를 아예 무시를 해야 될까요? 봐야 될까요? 봐야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적인 굉장히 분석도 중요한 굉장히 거죠.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네네. 대덕전자의 어떤 비전을 보고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캔들이 9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영업일수로 90일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차트적인 움직임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상 이렇게 급등하고 빠졌다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내려갔는데 저기 무너지면은 한동안 안 올라와요. 그럼 한동안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중도 좀 많으시고 저기 무너지면 고생해야 되는데 고생할 각오가 됐어요? 우선 뭐 시간은 남는 게 시간이니까.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싸움이에요. 아,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약이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네네. 마인드가 되냐 이 말인 거죠.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 만약에 10년 동안 안 올라온다 하더라도 힘드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굳이 내려가는 네네. 거 잡아놓지 말고 팔아놓고 나중에 바닥 잡으면 그때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무슨 지금 얘기인지 손실을 알겠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2보 전진을 위해서 몇 보 후퇴해요? 일부 후퇴. 네, 한 보 정도 후퇴해도 괜찮아요. 주식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3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1,300원 자리가 무너지면은 비중을 절반 줄여놓고 아래쪽에서 다시 매도한 만큼 그 절반 비중 줄인 만큼 다시 사면은 매수가도 떨어지고 다음 반등 때 수익이 빨리 나고 더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네네. 무슨 네,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00원을 이제 기준으로 잡으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8,500원쯤 왔을 때가 저로의 찬스거든요. 예.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때 메모라도 하시면서 배우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저한테 전화 안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일 보면서.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300원이 무너지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500원까지 내려오면 역시 추가 매수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아이크래프트 네, 아이크래프트요.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707원이고 네, 비중은 26.5%요. 네, 26.5%.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 3,710원 정도인데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그냥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을 타서 이제 단가를 떨어뜨려서 네. 이제 나중에 반등 오면은 그때 이제 만약에 본전이 오면은 그때 팔까 생각 중에 있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몰라가지고요. 네네. 이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실 계획을 좀 세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지 네.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아이크래프트 4,707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제가 오늘 이거 특집인 것 같아요. 저점 자리 무너뜨리면은 팔아라 이거 특집인 것 같은데 아이크래프트를 6월달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셨던 그 시기인데 보시면은 네.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빠졌어요, 그죠?
네.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빠져가지고 저기서 반등이 나와요. 그게 4,600원, 4,300원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죠? 네. 저기서 다시 떨어질 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무너지면 사면 안 된다, 들고 있어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자리고, 이런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고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예요. 방금 대덕전자 상담하신 분은 꼭 이거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면은, 자,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자리는 또 어떠냐면은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있거든요.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던 요 자리예요. 3,800원 자리가 있어요.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자리조차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가 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제 손바닥 위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네. 앞을 눈을 가리고 걷고 있는데 뭔가 바닥이 이렇게 좀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때요? 거기가 바닥이 있다는 겁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락의 네. 첫 시작이 저점을 무너뜨리는 건데 지금 저점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네. 자리에서는 우리가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이제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요. 그죠?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손절하기엔 아파요. 네.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손절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1월부터 1월부터 하셨어요? 예, 네. 이걸로 한 1년 정도 고생하시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거 탈출하려면 1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지금 손절을 안 할 거라고 한다면은 손실 줄여서 나오든 네. 본전에 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본전을 내가 4,700원에 들고 있으면 탈출하기 힘드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네.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나오는데 몇 개월 걸려요. 한 3,000원이라든지 2,500원이라든지 저로의 찬스에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려가는데도 한 3개월, 4개월 걸릴 거고요. 다시 올라오는데도 몇 개월 걸릴 거예요. 네. 그런 싸움을 이제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으면 지금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 시청자님 자금의 성격상 빨리 네. 뭘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간 싸움이 힘드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간 투자를 네.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이크래프트라는 기업 자체는요, 뭐 좋은 기업은 네. 아니에요.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QR코드라든가 이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IoT라든지 또는 인터넷 네. 뭐 보안 솔루션 이런 쪽인데 지금 이쪽 기업이 당장에는 실적이 안 나와요. 최근 올해 네네. 실적도 1분기, 2분기 보면 적자죠. 그죠? 사람들이 네. QR코드는 언제 많이 쓰냐면 돌아다닐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지금 그쪽이 아직까지 활성화되기 직전인데다가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역시 주가가 올라온 것은 단순 테마 때문에 올라온 거지 다시 올라가려면 네. 저는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1년은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이게 뭐 한 3,000원까지 3,000원에서 2,500원 선까지 떨어질 때 그때 저는 3,000원 네.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데 만약에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랑 좋은데 네. 떨어진 거랑 다르겠죠. 그죠? 네네네. 네, 그러면 3,000원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일까요? 아니면 좀 살펴보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혼자 판단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문현진을 아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한 해답을 알고 계시네요. 전화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3,000원 네, 이하로 네.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네. 좋다 네, 할 네. 테니까. 예. 네. 근데 3,000원 이하 떨어지는 것도 뭐 당장이 아니라 한 3, 4개월 그렇죠. 만약에 걸릴 기업이 수도 있다는 악재가 거. 터져서 네. 떨어지면 내일 당장이라도 하한가 가서 3,000원까지 갈 수 네네네.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한다면 그 자연스러운 네. 흐름상 빠진다면은 네. 우리 겨울 언제 와요? 겨울, 가을 지나고 오죠. 가을 지나고 와요. 가을이 빨리 가나요? 아니면 내일 당장 겨울이 나요?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나요? 모르죠. 천천히 가야 되죠. 지금 한 10월인데 11월, 12월 돼야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상기후 때문에 갑자기 내일 눈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악재가 터지면 네. 바로 하락인데 그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000원짜리 떨어지면 전화 주시고 지금은 만약 시장이 지금 지수가 좀 반등 나오려고 하는데 이 3,750원에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마 4,500원 정도까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만약에 지수가 지지가 된다면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좀 이렇게
횡보라도 해준다면은 반등 튀어 오를 때 바로 4,500원 정리하시는 거 의견 드릴게요. 근데 반등이 오긴 올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네. 제가 나중에 그 신내림을 받으면 한번 맞춰드릴게요. 지금 신내림을 안 받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은 지켜보자. 네. 그래서 2275포인트가 지지되면은 얘도 튀어오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네. 3개월 있다가 만약에 하여튼 뭐 3,0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고 일단 이 자체는 한 1년 정도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원금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4,5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넥슨 GT요. 넥슨 GT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5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그냥 본전만 해도 돼요. 네. 이걸 다 본전만 10% 보고 있는데 아, 네네. 너무 내려가서 있어가지고 네네, 본전만 알겠습니다. 할 수 있나 아니면 추가 아. 매수를 해야 되나 물타기를 해야 되나. 아, 네네. 19,500원에 여쭤보려고요.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네. 이제 매수가까지만 와도 이제 매도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여쭤봐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넥슨 네. GT 1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서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차트 한번 띄워볼게요. 차트 띄우면은 여러분들께서 배워야 되는 게 뭔지 도대체가 뭔지 저 문현지 멘토가 왜 화를 내면서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넥슨 GT 차트를 또 똑같이 띄워놨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가르쳐 주고 싶냐면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자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기 쳐본데요. 쳐보면 그 자랑 아니에요. 리듬방에서 하라 그래갖고 근데 리딩-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뭐 리딩방을 했든 뭐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리딩방 선택한 건 누굽니까? 저예요. 네, 그럼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죠. 시청자님이 똑똑했으면 그런 리딩방을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똑똑해져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똑똑해져야죠. 그럼 이런 자리를 제가 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그런 방에서 추천했어도 안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공부를 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초보라고 해서 다 만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초보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초보든 뭐든 대등해요.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대등한 선이에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시청자님이 나는 초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을까봐 그렇게 의기소침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시청자님하고 저하고는 1대1로 동일한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주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돈을 버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도 여기 돈 벌려고 들어왔고 저도 돈 벌려고 들어왔고 다른 시청자님들도 다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도 워렌 버핏도 돈 벌려고 주식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잘하는 사람 돈 버는 거 맞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초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 주인이다, 뭐 주식 초보다라는 말을 되게 뭐 훈장처럼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다 떼야 돼요. 나는 초보가 네. 아니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초보예요가 아니라 초보가 아니고 싶어요가 맞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네. 이런 자리를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차트만 지금 한 7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오고 내려갈 때 이 자리 무너지면 손절해야 돼요. 이런 자리는 그리고 사서는 안 돼요.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수직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사서도 안 되고 추천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는 방송을 지금 커가지고. 보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저는 이런 자리 추천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손실이 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손질을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엔 넥슨 GT는요.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큰데 제가 보기에 뭐 본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반등 나올 때 손실을 조금은 줄여서 나올 수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초보인데 분할 매도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17,5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저기서 매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빠진다면은 비중이 얼마 안 되신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네, 넥슨 GT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시는 게 좋은데 하실 거라면 저는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아우, 제가 지금 2,000주 들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저거 하면. 뭐 그렇게 자산을 공개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아,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밑으로 빠졌을 때 저는 12,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초보면 돈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반등이 나올 시 17,500원 이상에서 손실 나더라도 정리하자라는 의견과 12,000원짜리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전날 다시 한번 달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17,500원 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대에서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로 유튜브 댓글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인데요. SK는 22만 7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2%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SK랑 SK 관련주, SK 바이오팜 상장하고 난 다음에 빠졌던 이 종목들 전부 다 제가 시간 많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이런 것도 지금 왜 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고 좀 대응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간 진짜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32%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 17만 원까지 밀린다고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17만 원까지 빠진 다음에는 역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작용과 반작용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추가 매수 없이 바로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 17만 원까지 안 빠지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본전가에서 전 다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2만 원 또는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25,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이신데 언제쯤 오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 매매라고 하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오를까요?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언제쯤 오를까요?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종목이라는 거 언제쯤 올라갈까요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제가 뭐 줌 인터넷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줌 인터넷을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9월 14일 추천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년 정도 봐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올라갈 거라고 본 게 아니에요. 1년 정도 보고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 오를 날이 있을 겁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언제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도 몇 년 정도를 보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한 1년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은 25,100원이라고 한다면은 남북 경협주로 이렇게 엮였을 때 그때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지켜보자. 아직까지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현대제철은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기 좀 힘든 종목이니까 정리를 하신다면 23,5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고 이런 종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3,500원이 무너지면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1년 정도를 더 길게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4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트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특집인 것 같죠? 제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떨어질 때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고 일단 그 위에 사셨으니까 저때 손절하셨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희망 버려야 되는데 밑에서 지지하는 그 자리도 무너졌는데도 추가 매수 이제 할까요? 라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계속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제가 항상 매수를 피해라고 하는데 매수 피해야 되는 두 번째 나노신소재 보시면 수직 상승했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샀으면은 저점 무너질 때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둘 다 안 하게 되면 손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매수 지금 안 되고요. 당장은 역시 25,000원 정도까지 상승했던 거에 절반 이상은 내려가요. 반토막은 나야 돼요. 그래야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25,000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하든 뭐 대응 전략을 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문의 달라라는 의견 드리고 만약에 저기까지 안 오고 반등 나오면 4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거나 3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짜야 하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액토지 소프트입니다. 액토지 소프트는 13,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도무지 왜 사셨는지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능하시다면은 괜히 이렇게 고생 많이 하지 마시고 비중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12,300원짜리 지지 라인으로 보고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제 생각에 한번 튀어 올라서 본전 정도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시간 좀 많이 뺏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뺏겨도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 한 2, 3년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비중을 가져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12,300원에서 비중을 줄이시던지 손절을 하자. 그리고 다시 매수가를 접근하시거나 다른 종목 하셔도 좋은 종목 많다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12,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엑토지 소프트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